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3년 사상계 6월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전쟁과 세계평화라는 글인데 백낙준이라는 분이 작성한 글입니다. 이 글은 길지도 않고 상당히 짧은 글인데요. 53년도 6월 달에 발표된 글이긴 하지만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또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서 마치 예언이나 한 듯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잘 적어 놓은 글입니다. 마치 정말로 오늘날의 상황을 보고 적은 듯한 글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모 대통령이 전쟁보다도 비굴한 평화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자주독립이라고 합니다. 빨리 미국을 쫓아보내고 자주독립을 하자, 이런 이제 주장도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런 내용들도 이제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다음에 미국이 일본을 이제 그 동아시아의 전초기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 글에는 그렇게 할 거라는 예언도 적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 당시가 우리가 해방된 지 7년째잖아요. 지금보다도 일제강점기의 폐해를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을 그 당시에 바로 그런 미국이 동아시아의 그 방패를 위해서, 방패 막이를 위해서 일본을 이용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것까지도 이미 적혀 있다는 게 독특합니다. 자, 우선 이제 내용을 그러면 보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에는 소극적 평화도 있고 적극적 평화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화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소극적 평화라는 것은 어떤 건가라고 하면 압박과 탄압 아래 죽음의 생활로 표현되는 공동묘지 양식의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를 탄압을 할 때 전쟁보다도 비굴한 평화를 선택을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에 이 사람은 이런 비굴한 평화가 어떤 개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보다도 비굴한 평화가 낫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말에 그 사람이 관리를 했다면 을사조약이 체결될 때, 한일 합방이 체결될 때 얼마든지 나서서 찬성하는 조약에 서명을 했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에 중국이 강해질 때 중국의 탄압을 저항을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미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소극적 평화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뭐냐? 그와 반대로 각인이 각자의 인격을 보존하며 자유의식을 발표하고 자유행동을 취하는 것, 이런 것이 유지되는 그런 평화가 적극적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화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죽음의 평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비굴한 평화는 원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공존, 공영을 위한 능동적 그러한 평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오늘날 전쟁보다 비굴한 평화가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1953년도에 6월 달에 이 사람이 그래서 한마디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공산 러시아의 지원 사주에 의해서 발생한 게 한국 전쟁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는 이제 이 당시에 김정일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김일성이 그 스탈린에 가서 몇 번에 걸쳐서 요청을 한 그러한 결과로 일어났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주도했다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의 사조에 의해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전쟁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제 6.25 전쟁 때 이 6.25 전쟁을 보는 자유주의 측면, 수구 측면에서의 각각의 나라들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공통한 목적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처지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다른 많은 세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위해서는 집단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곧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지금 사회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집단적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공감함, 그러한 어떤 원칙을 세우기 위한 정의의 표현이 바로 한국 전쟁이지, 우연한 그러한 개념의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6.25 전쟁에서 우리를 원조하는 국가들이 하는 전쟁은 정의와 원칙을 세우기 위한 집단적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 적극적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저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의와 불의의 싸움으로서 원리 원칙을 택하는 데는 중립이 있을 수 없고, 원리 원칙에는 회색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정치가들 보면 원리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수많은 상황에서도 마치 중용이다 이러면서 입 딱 붙이고 닫고 배를 땅에 붙이고 다음 선거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리 원칙에는 그런 회색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강대국들과 사이에서, 우리도 뭐 약소국은 이제 아니죠. 강대국 사이에서 작은 강대국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뭐 실용적이다라는 회색을 서서히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원칙,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입장 표명도 이제 조금씩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정의와 불의의 싸움에 중립을 취하는 것은 사실상 거기에 복종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한 말에 아까처럼 전쟁보다 비굴한 병화가 낫다 이런 사람들은 을사조약을 체결할 때 기권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을사조약을 체결할 때 을사오적 뭐 이렇게 해서 찬성한 사람만 얘기하는데요. 기권한 사람이 사실은 더 나쁜 놈입니다. 나라가 넘어가는데 했다는 얘기는 일본에 찬성하겠다는 뜻이죠. 그 기권한 사람도 친일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서 오늘날에도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사람들,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을 유권자가 과감히 퇴출시키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이 집단적 행동에 있음을 이미 세계의 정치가들은 깨닫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이 미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1차 대전, 2차 대전도 똑같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도 유럽이 러시아나 독일에 먹히려고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유럽을 도왔죠. 물론 유럽이 독일이나 이런 데서 독일에 넘어가 버리면 미국이 손해니까 왔겠죠. 하지만 미국 이익을 위해서만 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사람은 단순히 미국의 이익, 우리의 이익 이 개념이 아니고 세계의 정치가들은 어떤 원리 원칙이나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두 국가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정치가들이 철저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한국 전쟁,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까지 그런 집단적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주독립이라고 해서 동맹의 사람들은 돌아가 우리 혼자 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역시 좀 의심해 봐야 되는 사람이겠죠. 오늘 17개 국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6개 국가가 뭐 군대를 파견하고 의료 등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의 관점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당시는 바로 1953년 6.25가 끝나기 한 달 전이니까 오늘날 17개 국가가 군대를 우리한테 보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느껴왔던 집단적 평화가 이루어져야 인간이 존엄스러운 사회가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 미국의 대일 정책,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 대한 정책을 보면 이게 오늘날 1953년 6월에 써 있는 글인데요. 오늘날 미국 정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성견지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미국의 대일 정책을 보면 2차 세계대전 후로 미국은 일본을 그 전통적 독재 정치에 속반해서 구출하여 자유진영의 한 나라로 미국이 만들고 있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진출을 막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미국이 일본을 이렇게 조약을 맺어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당시가 이제 해방된 지 7년 지났을 때인데 이 사람은 과감하게도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유진영의 하나로서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힘을 합쳐서 집단적 방위를 해야만이 지금 이 수동적, 소극적 압박, 그런 평화를 강요하는 그런 그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그런 견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세계 평화, 우리나라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적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이러한 원리 원칙, 능동적 평화 이런 거의 한 부분이고 그러한 전 세계의 집단적 방어라는 걸 위해서 우리도 일부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1953년 전쟁 중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취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가 어떤 평화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글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양명학 연론이라고 하는 글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 글은 성리학과 양명학의 원리적인 비교도 되지만 오늘날 토론 프로그램에 나온 말만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간신들의 기준이 어떤가를 적어놨는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느낀 거는, 와, 오늘날 그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국민을 현혹하는 그 사람들의 본질을 정말 잘 표현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거에 포인트를 두고 또 양명학, 성리학의 원리적인 것도 비교하면서 이 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